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이제 에센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센셜은 총 116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한 권을 쭉 읽어 내려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께서 단순히 문제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교재의 어떤 내용이었구나의 순서를 한 번씩 떠올려 주시면 책 한 권을 모두 여러분께서 요약 정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6제 가운데 그 첫 번째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기의 생명보험 관련 제도를 시대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교재를 딱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중세, 고대죠. 고대 에라노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길드, 그 다음에 톤틴 연금의 순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생명보험은 땡땡 정신의 근간이 되며 딱 여러분께서 떠올리셔야 되죠. 생명보험은 뭡니까? 바로 상부, 상조. 예, 이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죠. 예,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널리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 작년에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네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고에 유휴자금을 융자해 주는 자에 대해서 원리금을 지불하는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17세기 제도는 무엇인가? 예, 바로 톤틴연금이죠. 예, 톤틴연금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노이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상호부조 조합이다. 콜레기아와 에라노이를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종교적 공제단체냐 아니면 상호부조 조합이냐. 에라노이는 상호부조 조합이 아니라 종교적 공제단체죠. 자, 두 번째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 또 나오네요. 자, 1인은 1인을 위하여, 만인은 만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거 말 틀렸죠, 그죠?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1921년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처음 도입된 게 아니죠.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번. 1970년대는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으로 보험시장도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었다. 자, 70년대 우리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던 그런 시기였죠. 그죠? 이때 우리가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뭐가 틀렸는지 보죠. 2003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을 했다. 1977년이죠. 예.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불교 사원 딱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와 보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보험시장의 개방, 금융 자율화, 생명보험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된 시기는 1990년대죠. 자, 책을 제가 계속 떠올려 보시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조선생명보험회사죠. 그죠? 1921년이죠. 1945년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2010년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대죠. 그죠? 자, 이렇게 생명보험 역사 연대별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얘도 한 번씩 나오는 문제죠. 책 순서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다음 중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민영보험은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형태는 임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급여 계약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자기가 보험료를 얼마 내고 얼마만큼을 받겠다. 다 계약이죠. 그죠? 운영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이 바로 얘가 사회보험이죠. 그죠? 예,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서 예, 개인별 적정성이 바로 민영보험의 운영 취지가 되겠습니다. 연관 퀘스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험과 생명보험 관계는 상호 보완 또는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센텐스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퀘스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 서비스. 자,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으로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그죠? 예,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는 공공부조 아니면 사회 서비스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뒤에 복지로 끝마치면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급여 이렇게 끝나는 용어는 공공부조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함정보죠. 사회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민영보험이었죠.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보험은 4대 보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예, 건강보험 있었죠. 예, 요거 바로 우리 4대 보험입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 보겠습니다. 자, 운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목적, 부합성, 안정성, 공익성. 안정성, 공익성, 수익성, 유동성. 이게 바로 운영 원칙이었죠. 목적, 부합성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연관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땡땡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장기죠, 장기. 생명보험 이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역시 장기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중도 해지 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환급금 등으로 지급을 해야 하므로 신탁재산, 예, 신탁재산적인 성격도 강하다. 자, 이 장기 성격, 신탁재산의 성격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회계연도 FI 2022 우리나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9위죠. 9위. 자, 이 문제가 작년에 몇 번 나왔습니다. 2021년 기준 아니라 2022년 기준이에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9위. 생손보를 모두 합친 것은 7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냐. 부동산은 유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요. 보험 밀도와 침투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예,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은 침투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는 뭐 잘 이렇게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작년에 출제가 몇 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밀도, 예, 그 다음에 침투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다음 표에서 A 국가의 인구 구조로 알 수 있는 사회 구분. 자,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7, 14, 20,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말하는 겁니다. 자, 총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근데 60세 이상 25만 명, 65세 이상 17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은 함정이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 구조를 이렇게 나누죠. 100만 명 중에 17만 명이니까 17%죠. 그죠? 17%입니다. 자, 14% 이상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중에 고령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14, 20. 그죠? 예. 고령화 사회가 7% 이상, 고령 사회가 14% 이상,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이고요. 자,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의 비율을 말하는가? 50%죠. 자, 흔히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노인 빈곤율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50%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돼서 오답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부분이죠. 2023년도에는 이렇게 용어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퀘스천 두 번째,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20.3%, 20% 넘어가니까 초고령 사회죠.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7년도에는 고령화율이 14%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7, 14, 20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보죠.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평균 출산율이라고 한다. 자, 평균 출산율이 아니고 합계 출산율이죠.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50%가 아니라 60%였죠. 60%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장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재무설계의 필요성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설계는 이제 개념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소득과 지출 어디가 더 많으냐 아니면 소비 지출과 소득의 흐름이 어디가 더 크냐 뭐 요 세 가지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생애 소비 지출과 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생애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변화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소비 지출은 실은 뭐 소득이 많든 적든 어느 일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의 변화가 더 적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2번 신혼기에는 소비 지출이 더 많죠. 그래서 적자입니다. 3번 대체로 중년기의 가계소득이 생애 주기 전체에서 가장 높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목표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에는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죠.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